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이제 1970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 정도로 동결을 시켰고요. 오늘 내마녀에게 혼을 빼앗기듯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이 있다는 커브 터드러플 위층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지난 옵션 만기 때 막판 옵션 쇼크가 있었죠. 시장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방어적인 자세로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만 잘 넘긴다면 연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향해 갈 것이다라는 예상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3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968포인트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반등 3포인트 오른 505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종목 배틀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는 각 전문가마다 개인의 포트가 구성이 되고요. 그 포트에는 최대 5종목이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매수가에 매수가 되고 만약에 오늘 장중 지정한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포트에 편입이 실패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종목 배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에게 주식 잘하는 비법을 들어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그리고 젊은 투자 고수의 투자 비법이 담겨 있는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이렇게 2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래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 주요 이벤트 하나가 마무리됐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입니다. 어제 소폭 조정받으며 마감한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에 성공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196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63포인트로 8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1959포인트 5일선을 지지하면서 196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늘장 197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상승을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집중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관이 5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를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는 4,000개가 넘게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조정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5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506포인트 기록하면서 0.6%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9억 원, 외국인이 3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1,1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하락한 1,13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40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시초가 대비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장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유로 달러 환율이 반등한 데다 코스피 지수 역시 강세를 형성하면서 오늘장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4대강 관련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대강 관련주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동신건설이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특수건설이 4%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삼목전공과 홈스타 역시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업은행이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연중 최고가 갈아치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신한지주도 2%,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는 오르고 있지만 저축은행주는 약세인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오늘장 시장 대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저축은행이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도 2%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진흥저축은행도 1% 이상 떨어지면서 현재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최초로 방문 판매 허가된 소식에 오늘장 장 초반 강세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호재에 화장품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3% 이상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도 1.9%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1% 이상 올랐던 아모레퍼시픽 현재는 1.6% 이상 조정받으면서 1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배당 기대감으로 12월 결산 배당주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KTNG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외국인의 매수로 1.9%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웅진싱크빅 역시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수와 수급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형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비숍님께서는 현재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코오롱건설의 수익이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수한 날은 11월 25일이었고요. 현대증권 역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2%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디스플레이만이 오늘 소폭의 조정인데요. 과징금 부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낙폭은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형훈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형훈 과장님 역시 세 종목 들고 계신데요. 가장 강한 종목이 아무래도 LG화학 우선주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현대중공업과 NC소프트는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은 상태. 하지만 손절가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문가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AS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먼저 들고 계신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을 AS를 받아볼까요? 한 2개 정도 할까요? 예. 현재는 뭐 종목이 무난하기 때문에 뭐 크게 AS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만은 예. 우리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뭐 코오롱건설 이렇게 뭐 2개 정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코오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연말 연시에 시장이 어떤 막혔던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하나의 탈출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코오롱건설이나 계룡건설 등에 관심을 두고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닥에서 충분히 뭐 더 많은 급등을 했었다가요. 최근 한 사흘째 낙폭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수익 상태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턴 자체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시작했고요. 겪어야 될 성장통이 되겠는데 N자형 패턴의 한 마디까지 접고 넘어간다라고 볼 때 꾸준히 몰고 나가도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상당 부분 바닥 부분에 처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요.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주가 관리가 돌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연말 연시에는 코오롱 건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낙폭과대 IT주들의 반등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주봉이십니다. 주봉상 상당 부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이 안정적인 상승 자체가 목적성이 보인다는 거죠. 목적은 이 앞부분에 저항선으로 형성할 수 있는 42,000~43,000원대의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힘 모으기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단기적인 악재라든가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기일 이후 흐름, 오늘 이후의 흐름에 올라가는 종목의 어떤 토픽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으로 유럽에서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되게
부과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장 시작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약세 보이던 주가가 현재는 또 1%대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들고 계신데 역시 1%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두 가지 NC소프트하고 현대중공업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두 종목 모두 약간 부진한 흐름이죠. 예, 일부러다가 좀 남겨놨습니다. 예. 가장 포트 중에 수익률이 안 좋았던 두 종목을 남겨놓고서 그 시청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NC소프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면서 3일 연속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에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종목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점에서 24만 원하고 23만 원 사이에 그 두 번 분할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수익률 상으로다가는 한 8%, 9%대 마이너스를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다가 이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평균 단가가 23만 5천 원대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그렇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각은 계속 유효하고요. 23만 원대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작이 실제로다가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진출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재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의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중공업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36만 원대 이제 깨지게 되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4만 원대 2차적인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매수 구간이 들어와 가지고서 1차 때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폭의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하락을 해가지고서 34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들의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 11월 달까지 지나가면서 신년의 그 신규 수주 모멘텀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도 한 8억 달러 정도 되는 해양 플란트에 대한 그런 신규 수주 소식이 아마도 12월 중순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있었던 낙폭들이 단기간에 좀 회복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가격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태양광 그리고 중국의 설비 투자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NC소프트의 수익이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본 거고요. 코오롱건설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두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매매를 권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꽤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종목을 발굴해 봐야겠죠. 비숍님, 네. 새롭게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삼성테크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이슈로 일회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오히려 저해를 합니다만은 다행히도 동사는 방산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낮춰지거나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국회 예산안이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4대강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방위 쪽으로요, 국토방위 쪽으로 더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우리 삼성테크윈의 수혜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방위 산업과 관련된 수혜 기대감 플러스 또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일종의 신수정 사업으로 몰려가는 부분에서 우리 삼성테크윈이 반도체 장비 업종을 통틀어 맡게 되거나 소재 쪽을 맡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공고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윗부분에 일단 신고가를 넘어선 상태에서요. 주봉상 넘어섰습니다만은 넘어선 상태에서 충분히 견조한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일봉으로 환산해서 보시면요. 현재는 121선 아래쪽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패턴 자체가 위로 한번 오르고 되돌림이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가격대 전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이 하단에 보이는 10만 원대가 견조한 바닥이 아니냐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윗부분에 11만 원대만 통과를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시원시원하게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매수와 적정한 가격은요, 10만 3,500원 정도를 지금 정해놨습니다만 현재 10만 4,500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5천원에서 10만 3,500원 사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 두세 차례 나눠서 자꾸 매수를 해주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손절 기준은 10만 원, 목표 가격은 15만 원 이렇게 설정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쇼님의 삼성 테크인 봤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0만 4,500원, 매수가는 10만 3,500원에서 10만 5천원 정도 사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여운 과장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들고 나오셨다라는 얘기셨는데, 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도 현대차 우선주는 빼시고 기아차를 넣었습니다. 역시 기아차가 좋은가요? K5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예.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투자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서 내년에 최선호주로다가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예. 만약에 그 기업이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 이익이 증가가 된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기아차입니다. 특히나 현대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해외에 있던 법인들이 상당히 좀 부실했던 그런 그 해외 법인들이 올해를 지나면서 내년도에 급속히 정상화되면서 그런 이익들이 다 기아차의 수혜로다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K5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만 판매가 됐었는데 미국에 이제 내년도부터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좋았지만은 내년 정도에도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 기대감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기아차들을 많이 기관들에서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아차에 대해서 많이들 사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좀 사기 힘든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5만 원 정도 선에서 그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가 내년까지 과연 좋다. 그리고 좀 편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일부분 그 매수를 하셔서 편입을 하시고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당일로다가는 뭐 5만 원 선까지는 좀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올해 지금 이번 주부터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에서 5만 2천 원대 좀 박스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을 나눠가지고서 내년 초까지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좋다 해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참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만 원대 사보자 하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부근에서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숍님께서 또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시장이 이제 뭐 만기일도 넘고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방어적인 흐름 조금 했었었는데요. 이제 지수도 2,000포인트를 올해랑 내년을 통과하면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공격적인 종목들도 건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향후에 이제 이 종목을 필두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종목들을 좀 가져올 예정이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추천 사유로는 일단 셀트리온이 뭐 코스닥 시총 1위를 뭐 견고히 하고 있는데 후광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구체적인 얘기를 논리적으로 좀 전개를 하면 뭐 바이오시밀라 부분이 뭐 FTA에서 손해를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몇 년 정도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라 육성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수혜를 볼 거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권을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요. 차트를 또 접근해서 보시면요. 상당 부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 확인해 보시면 오랜 기간 가운데 띠처럼 만들어놨던 두꺼운 부분을 살짝 머리
머리를 쳐들면서 위로 넘어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15,000원만 넘게 되면 이건 물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임에 틀림없고요. 예.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진입을 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일봉상 보시면 15,000원을 넘기 위해서 윗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쐐기형 탑을 만들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매수의 적정한 가격은 제가 13,500원 이렇게 써왔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경제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그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금일도 장중에 13,6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가 13,8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오가면서 두세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쯤 잡고 접근하신다면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11월부터 셀트리온 주가 급등과 함께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제부터 비숍님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시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비숍님의 종목 봤고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호남석유인데요. 예, 지금 LG와 호남석유, 기아차 요 세 종목은 제가 이제까지 12월 달 들어가지고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예. 대한 대답에 대한 종목들입니다. 질문들이 다들 공통되는 게 내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제일 유망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상당한 이익들이 가시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확정적으로다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세 종목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그룹이 화학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강화를 하면서 해외 그 화학 업체들하고 M&A들을 지속적으로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외형하고 순이익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크게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 호시적 기대가 이제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큽니다. 이 얘기는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증설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미리 선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12년도까지 견조한 이제 이익의 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매수 가격으로다 25만 원 정도 선을 25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선을 얘기를 거놨는데요. 요 정도 가격까지 실제로다가는 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이제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M&A 한 그런 해외 기업의 그 세전 이익 같은 것들이 IFRS하고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반영이 되고 하면은 아마도 호남석유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하고는 좀 전혀 다른 거대 기업으로다가 그 아시아 내에서 좀 거대 기업으로다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 되신 거를 인정을 하시고서 좀 매수 가격들은 좀 낮지 않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매수 가격을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시는 거죠? 네.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선이면은 괜찮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는 삼성테크윈과 셀트리온 제약을,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기아차에 더불어서 호남석유를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데요. 오늘 장에 말씀하신 매수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매수가도 함께 좀 적어 두셔야겠죠.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은요. 0169님께서 문의하신 코라오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11월 30일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5,800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빠지네요 하셨는데요. 비숍님,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유증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좀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그 코라홀딩스가 유증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자회사가 유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라홀딩스와는 관련이 없고요. 이게 IPO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생겼거든요. 한 260억 정도를 그 밝힌 대로 이게 뭐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지 않고 케이만군도에 있는데요. KDC라는 자회사 자체가 뭐 중고차 판매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또 우리 현대차라든가 중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에 100% 납품을 하는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긴 IPO 과정에서 생긴 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증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라홀딩 주주가 되시는 우리 저 시청자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괜히들 난리야 이러고 끝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신규 상장이고요. 관성 자체가 아직 하향으로 가고 있지 돌아서지는 못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의 매수세라는 게 들어오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요. 한 뭐 5,600원을 넘어설 때쯤 되면은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5,800원 매수가시니까 뭐 우량 주고 하니까요. 별반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액은 6,2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내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또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라오 홀딩스를 상담해 드렸는데요. 지난 30일에 상장이 된 종목이었고요. 라오스 한상 기업이죠. 코라오 홀딩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636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13만 4천 원에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보다 가슴 답답하신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자, 정혜원 과장님, LG이노텍 봐주세요. 예, 지금 현재 매수 가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 또 한참 동안 그 횡보를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삼성전기를 비롯해가지고서 LED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으로 다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고 그 예측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다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내년도 이제 그 1, 4분기가 상당히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먼저 미리 반응을 해가지고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비중을 무려 50%나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LG이노텍의 50% 비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LED 업황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기보다는 LG이노텍의 그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다가 그 이노텍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다가 내년도 돼가지고서 그 LED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꼭 LG이노텍이 추가적으로다가 삼성전기보다 그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그 내년 1, 4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권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에 대한 좀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네. 한 50% 정도의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여타 IT 종목으로다가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뭐 지켜보시고서 내년 4분기 이후 1, 4분기 이후에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자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화신을 살펴드릴 텐데요. 매수하신 분의 가격이 4,000원대입니다. 현재 가격이 12,000원대거든요. 자랑하시려고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농담이고요. 예, 4,46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과 향후의 전망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비숍님 좀 봐주세요. 네, 1차적인 매도 시점 놓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받았는데 조정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뭐 16,000원까지 가서 4배가 났다가 지금 3배로 수익이 줄었는데요. 여기까지 버티신 이상 처음에 4배 먹을 수 있는 기회 말고
5배 먹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4, 5, 20 하면 2만 원 목표가 제시해도 무방한 종목이 아니냐 판단해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일봉상 윗부분에 올라오면서 캡을 만들고요. 깨지 말아야 될 뭐 중장기 이평선을 잠깐 깨고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매사이기도 하고요. 또 FTA가 타결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불리하다 해도 자동차 부품업종에는 수혜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혜주가 하나로 압축이 되니까 더 좋지 않느냐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동차 부품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현재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보여서요. 주봉 잠깐 보시면 올라가다가 16,000원에서 머물고 꺾였고요. 그리고 나서 재상승이 일어나면 내년 2, 3월경에는 2만 원 정도에 도달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2만 원 먹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고 2만 원 정도에 한두 달 있다 파는 걸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화신 잡으신 분은 거의 한 5배 정도의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숍님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꼭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01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68,000원에 20% 정도 비중이 있으신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고요. 대응 전략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정혜원 과장님께 드릴게요. 예, 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에폭시 그 전자 재료에 그 기반이 되는 에폭시 설비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유상증자 한 시점이 고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화학 업종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호남 석유를 말씀드릴 때 그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신설비 증설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금 모아가지고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12년도에 이제 경기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 이후로다가 추가적으로다가 그런 설비 투자가 가시적인 실적으로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65,000원 기준으로다가 좀 이런 삼각 수렴형 형태의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삼각 수렴형 형태의 어느 정도 좀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한 물량이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좀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선이 아마도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그 가격대로 보면은 상당히 좀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시고 보셨다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 이상에서 좀 내년도에는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 초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 종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K 에너지입니다. 754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SK 에너지를 149,000원에 사셨다고요. 수익은 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고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비중은 20% 되신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비숍님 함께 좀 봐주세요. 네. SK 에너지도 지금 뭐 수익 중이신데요. 지금 패턴에서는 최근에 장세가 우리가 자꾸 팔았다 샀다가 맞는 장이 있고요. 좀 기다리면서 그냥 뭐 좀 관심을 덜 두고요. 차라리 딴 일하고 다니면서 있는 게 더 좋은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시기를 지나셨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위로 뭐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그냥 두고 버티고 가셨고요. 그리고 현재 16만 9천 원 가격 달리고 있는데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16만 원까지는 뭐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업황 자체가요. 중국의 또 경유대란 때문에 또 상대적인 반사 이익도 본다고 하고 정제 마진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주봉상 이전 고점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21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을 거기까지 먹지 말고요. 20만 원을 목표로 두시고 다만 지금 한두 달 동안은 느리고 올라갔다 빠지고 흔들리고 하니까 좀 신경질이 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끝났겠죠. 오늘 만기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시원시원하게 산타릴리처럼 올라가면 내년 초반에요. 20만 원 정도에 팔고 나오시는 게 여지껏 이어오신 행보로 볼 적에는 가장 타당한 전략이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20만 원에 파실 생각하고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9천 원, 20만 원까지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장 강하네요. 2.2% 상승한 7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하나고 오구님께서 대한항공을 78,125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시고 또 NC소프트는요, 요즘 매수가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두 개 한꺼번에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한항공은 뭐 옛날서부터 아시겠지만 환율하고 유가에 상당한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번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될 변수들이 생겼는데요. 그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항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선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잠재된 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동안 종합주가 지수하고 좀 별개로다가 이렇게 좀 상승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금일장에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약간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변수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대신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8월달 이후로다가 어느 정도 7만 원 선하고 그다음에 7만 6천 원 선 내에 그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내년도에 주도주가 돼가지고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그 박스권 상단에 해당이 되는 7만 8천 원 정도 수준인데 지수가 지금 현재보다는 한 단계 내년 초에 그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에 대해서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단기간으로다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뭐 폭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것들은 아마 만족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하지만은 내년 초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하셨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AS 종목에도 속하는데요. 예. 뭐 사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가격대도 뭐 사시고자 하는 비중 100% 다 사시는 것보다는 한 2분할이나 3분할 하셔가지고서 모아가시는 전략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효성이라는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629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효성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문자를 하나 더 보내셨나요? 예, 가격을 적으셨군요. 매수한 가격이 11만 원이시라고 합니다. 비중은 또 적지를 않으셨어요. 비쇼님, 크게 좀 봐주세요. 이게 뭐 조그만 회사 같았으면 뭐 벌써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조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자금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그만 회사 같으면 벌써 폭락했을 텐데 워낙 안에 내용이 좋고요. 핵심 사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10만 원대에서 지지를 득하고 있죠. 뭐 많은 나쁜 듯 얘기를 하고요. 10만 원 가격이 주봉상 보셔도 전고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고요. 그 가격을 깨지 않고서 지금 더블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볼 때 지금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복잡하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딛고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하실 일은 11만 원이면 10만 원에 사는 것보다는 만 원 비싸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지 말고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받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10만 원대로 가격을 맞춰 놓으시고 이 기업을 믿고 나가시면은 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쇼님, 네. 안경테를 혹시 바꾸신 건가요? 아닌데요. 이 옆모습을 뵈니까 안경테가 참 멋지게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계속 하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왜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형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워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계속되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추세 돌파에 대해서 추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세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연속성만 뛴다 그런다면 주가가 오히려 될 수 있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추세 돌파의 시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추세 돌파를 이용해서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세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런다면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나눠지는 것인데, 상승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즉 하락을 하던 주가가 하락을 마무리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LG전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달에 15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계속 하락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이 바로 하락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시 HTS를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2009년 9월 달에 고점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선 상단부에 맞으면서 결국 이제 추세를 전환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LG전자의 주가가 2009년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무려 거의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만 해왔던, 즉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해왔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1년 동안의 하락 기조를 완전히 마무리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완전하게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2, 3일 동안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길로 걷는 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서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OCI의 차트인데요. OCI 차트를 잠시 살펴본다 그런다면 OCI가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추세를 이탈해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가 바로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이때 추세가 이탈이 됐다 하지만은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07년도 저점의 주가가 35,000원대의 주가가 이탈하기까지는 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수준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은 불과 한 2년 만에 사실은 주가는 10배 가량 상승을 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시그널이 중요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탈한 이후에 2, 3일 동안 사실은 위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의 길을 걷는다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차트에서 잠시 살펴보면, 그럼 이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08년도 5월 20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락 추세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바로 2009년도 최근에 전반기 때 주가가 완전히 하락 추세를 저무리한 상태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횡보 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 번의 추세를 유지한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다 하지만은 완전히 추세선이 전환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례들이 이제 최근 가장 가까운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고 먼저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사실은,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수준이 거의 8만원대 수준, 7만원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유지를 한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아연의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고려아연의 차트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면서 2008년도 주가가 38,000원대 주가가 지금 3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불과 2년 동안 역시 10배가량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상승 시점과 추세의 하락 시점을 우리가 잘 매수한다 그런다면은 말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또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추세를 돌파할 시점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즉, 추세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형성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추세가 완전히 돌파된 것이 아니다. 즉, 속임수라고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다른 사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삼성물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하면요.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2009년도 8월 달에도 이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저항선을 맞게 돼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 12월 달에 이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돌파할 시점에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이 상승 추세는 의미 없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점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바로 거래량.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이탈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추세가 이탈된다 그런다면 그거는 완벽하게 추세가 이탈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가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제가 5분봉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차트를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면요.
이 5분봉 차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시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같은 상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전날 거래량 쭉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거래량이 전날하고는 거의 뭐 거래량이 없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사례에서 K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이유로가 KT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KT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09년도의 움직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은 2008년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주가가 완전하게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된 상태에서 주가의 어떤 턴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역시 주가가 턴을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턴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5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5분봉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 시제 KT의 5분봉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T 5분봉 차트를 잘 살펴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강하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전전일을 비교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거래량의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죠.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시초가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이때 당시 35,000원대 주가가 5만원대까지 쉼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된 상태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추세가 돌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승 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전환된 것도 역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LG전자 차트입니다. LG전자가 2008년도 9월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내버렸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내버리면서 하락 추세선을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 단기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될 때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 잘 살펴보면 이쪽과 이쪽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벽하게 터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추세가 이탈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완벽하게 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 시그널은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내렸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세가 상승된 또는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추세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지만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이 바로 추세 분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